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좀 전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뉴스를 좀 잘랐습니다. 어제 좀 스크랩 해놨던 뉴스들 몇 개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짧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조 6천억 사업 서울역 북부개발 한화가 맞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뉴스만 하더라도 진짜 오래전부터 읽었네요.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했어요. 이번엔 할 수 있을라나요? 용산 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역세권 개발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도 좀 용산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추진할 텐데 지금 움직임이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오리무중이지요. 그리고 용산역, 그러니까 용산공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 남쪽에 있는 정비창, 기지창 부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용산역에서 두 개 올라가면 서울역이 있습니다. 남영역 지나서. 서울역 북쪽에 보면 주차장도 쓰고 있고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게 서울역 북부 개발입니다. 가서 보시면 주변에 보여요. 그래서, 서울로 7017에서도 보면 보이고, 그 땅 개발하는 건데, 요런 모양새입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서울역 북측에 있는 서소문 근린공원이 있고, 그 사이에 이 땅이죠. 제가 10여 년이라 그랬는데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자 공모를 했고 하나 컨소시엄이 입찰을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서 경기가 안 좋을 때죠. 개발 무산돼 있다가 다른 쪽에 유력한 데가 있다가 어쩌다 해가지고 이번에 아무튼 뭔가 내라는 걸 못 냈대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려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하나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제 사업을 할 거다. 서울역에 보면 이 서울역 역사도 지금 하나 쪽에서 운영하고 있나 그렇죠? 서울역 쪽은 하나건설에서 많이 가져가네요. 보니까 수원역 쪽에 보면 하나컨소시엄은 최근에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 시설 용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하나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참여 사업자로 선정돼서 광교 컨벤션 꿈의 그린, 오피스텔, 갤러리아 백화점, 아쿠아리움, 호텔 공사 등 하고 있고 그런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진하겠다. 하나건설 관계자는 코레일과 성실하게 협업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온 만큼 서울의 허브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서소문 근린공원 있고, 이쪽에 가면 한국경제신문사도 있고, 바로 넘어가면 이쪽도 이제 서울시청 가는 그 메인 블럭이잖아요. 그 끝에 있는 요 땅입니다. 자, 기사에서 보이는 이런 그림처럼, 개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충정로 일대 요새 핫한 지역이 바로 보시면 요 길이고요. 요 주변에 이 서계동, 요쪽이 서계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나서 특별계획구역들 지정하고 여기도 개발 사업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움직임 있는 그 블럭이 요쪽이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넘어서게 되면 여기는 서울역 대우건설 빌딩, 옛날 대우건설이고 지금은 이제 서울스퀘어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통해서 빌딩들 지어져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죠. 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서울역 북부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계약하고서 요거 이제 30일로 단축한다. 이거 누가 요청 많이 했어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빨리빨리 반영을 안 해서 집값 올라가는 거를 못 나타나게 하냐. 이거 빨리빨리 신고 일주일 안에 하게끔 해라. 한 달 안에 하게끔 해라. 얘기 말 많았죠. 상승장에서 우리 집값을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소유자분들이 참 이런 주장들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겠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개정안 상임위 통과됐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 내년에 시행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중개업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쌍방 거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거 제때 안 하면 과태료 냅니다. 과태료가 적지 않아요. 예, 맞아보면 알아요. 이 돈 내보면 이건 몰랐는데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예, 이런 규제가 생기고 뭔가 해야 되는 게 많이 늘어나면 이 거래 당사자들은 되게 피곤한 건데 아무튼 예, 통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입법 도입 취지는 이렇답니다. 신고기한 단축으로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말 많았었던 자전거래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정안이 추가되나 봅니다.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됐는데 자전거래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에 신고를 하는 것도 말한다. 지난해 서울집값이 폭등할 당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바가 있는데 자, 개정안은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조항으로 명문화했고, 그리고 아울러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 이제 거래 신고도 엄청나게 처벌 조항이 많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실 분들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분들도 이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겠죠. 쌍방거래도 마찬가지.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독 조사 권한도 부여됐다.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저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카페 회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청량리였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드디어 분양에 나섭니다. 19일날 분양 개시, 모델하우스도 열고 한다고 하는데요. 청량리 4구역 있죠. 지금 언제 분양 나오냐 했는데 평당 2,600만원 분양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총 1,425세대 중에서 1263세대 일반 분양하고 9억 미만인 물량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분양 물량 대부분이 전용 84, 그러니까 30평형대고요. 65층짜리 초고층, 용산에도 60층 넘어가는 거 없어요. 56층 딱 한 동 최고층이고 거의 40층, 높아봐야 40층입니다. 근데 청량리 65층이라니. 올해 청량리가 많이 핫했죠. 이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분양 물량들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정점을 찍는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청약 통장 있으신 분들은 청약해보시고 좋은 결과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가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에서 앞당겨진 가을 이사수의 전세값도 꿈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자, 이 올 하반기에는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2,000가구들이 입주하고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난다. 이런 게 사실 올 하반기의 이슈들 중에 하나인데, 이 기사는 좀 반대 측면에 쓰졌죠. 앞당겨진 가을 이사 수요에서 전세값이 꿈틀하다.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려고 꿈틀한다. 그런 뉘앙스를 쓰였죠. 지금 6월 달부터 7, 8월 증가하는 이사 물량이 올해는 6월 말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감정원 자료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그런 식으로 살짝 움직였나 봅니다. 자,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함께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은 전세값이 먼저 하락세를 나타내고 매매가도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 매매값은 34주 만에 반등했고 전세값은 36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학군 수요 영향일 거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값이 곳곳에서 상승세와 신고가를 나타내자 전세값 동반 상승을 예상한 가을 이사철 대기 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였다.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등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 강동에 연계되어 있는 하남 미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할 거고, 또 다른 기사 보면 가격 빠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2017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한 단지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2018년에 나고, 그리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들, 문제들 해결하고 나서 이제 이주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재건축,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10월부터 이주가 예정돼 있어서 서초구 일대는 벌써부터 전세 물건을 찾는 사람들로 분주한 모습이다. 저희 어머님이 흑석동에 집을 가지고 계신데 신반포 3차 레미안 원밸리 이주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근에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도 이 서초에서 넘어오시는 거죠. 서초에서 서초 넘어가려고 하시면서 방배동 이런 지역들로 이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영향도 있고 8월에는 997가구 규모인 서초동 신동 아파트가 이주를 준비하고, 여기 어디냐 하면 서초그랑자이 아시죠? 요번에 분양한 무지개 아파트 그 뒤에 있는 신동 아파트 1차, 2차 여기도 이제 이주하니까 거기도 갈 거고, 홍파구 문정동에서는 문정동 136 재건축,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도 받았고, 추정 금액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도 이주할 거고,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니까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지역들 이주 물량들이 그 주변 지역으로 전세 가격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올가을 전세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부도 전세값 상승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통상 전세값 상승은 매매가의 본격적인 상승을 선행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자, 아무튼 전세 가격들 좀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체계가 이제까지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서울에서 이 시에서 거꾸로 앞으로 내리면서 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비 계획 짜오지 마시고요. 서울 이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 제안해 드리는 공공건축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그 계획안을 만들고 그 내용 오케이 되면 올리세요. 그럼 우리가 바로 빨리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이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개발 밑그림 서울시가 먼저 그린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자치구가 지구단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자치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서울시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상정에 심의하던 이런 방식을 바꿔서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의 타당성 조사하고 서울시가 개별 지구단위 계획 용역 실시해서 그 다음 심의해서 상정하는 이런 형태로, 위에서 좀 내려가는 형태로 그렇게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 계획 관리 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이 아닌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건데, 핵심 내용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나 생활권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맞춰서 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플랜이나 아니면 생활권계획에서 막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울시가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푸시하겠는, 좀 말 그대로 어떤 이 상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다리니까 안 오니까 좀 밀어 넣겠다 이런 거죠. 근데 서울 플랜이나 생활권 계획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생활권 계획 과거에 보도자료 냈던 거 기억해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업지역이 강남 동남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쪽에도 지하철역이 교차하는 지역의 상업지역 비중,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형태의 생활권 계획들을 낸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게 민간에만 냅뒀더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좀 푸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도심 제한에 이런 우리 그 주택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소형주택들을 뭐 많이 확보한다 이런 내용들이 상업지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좀 포석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안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빨라지는 건 되게 좋은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나 수립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러한 움직임에 또 민간은 어떻게 반응할까? 땅 소유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합니다. 근데 일종의 이게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촉이 막 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